안녕하세요. 술도 공부해가면서 마셨던 애주가 고든성규입니다. 왜 고기를 다루는 채널에서 술을 다루는지 의아하실 건데요,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이해 가실 겁니다. 저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저 같은 일개 개인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기에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거의 소주만 마시지만 한때 단골로 엄청 많이 다니는 위스키바가 있거든요. 그 집에 가보면 딱 봐도 가장 가운데에 완전 딱 고급지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진열되어 있는 술이 딱 한 병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술인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한 잔에, 스트레이트 한 잔에 무려 95,000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몇 년 전 얘기니까 최근에 물어보니까 한 10만원 가볍게 넘었다가 하대요. 이게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물론 또 이 얘기 나오면 또 우리 부모님이 또 돈 무서운 줄 모른다고 또 하시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난 돈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딱 한 잔 마셨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맛있었을까요? 근데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내 취향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그 한 잔에 95,000원짜리가 내 취향이야. 그러면 내 지갑 사정 바사삭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소주를 제일 자주 마시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나중엔 소주 예찬론 한번 갈게요.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 위스키는 비싸다고 무조건 내 취향은 아니라는 거. 참고로 그 위스키 이름이 맥켈란 넘버 6였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싱글 몰트 위스키의 맛의 지도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풍부한 향, 왼쪽으로 갈수록 가볍고 깔끔한 맛, 위로 갈수록 흔히 피트향이라고 부르는 그 스모키함, 아래로 갈수록 섬세한 맛이 더 강합니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술들도 웬만한 거 많이 마셔봤는데 얼추 이 지도에서 표시된 그런 성격과 맞아 떨어집니다. 참고로 전 상남자 피트충이니까 위에 스모키한 거를 좋아해요. 가볍거나 무겁거나 하는 거는 제 취향엔 뭐 별로 상관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도는 제가 마셔보지 않은 처음 보는 위스키의 맛을 대충 감이나마 잡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뭐 물론 한 그림에 모든 위스키를 다 넣을 순 없겠죠. 이 지도에 나온 것도 뭐 대표적인 것만 나온 것일 테고, 다만 이 지도라는 도구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와인 종류 얼마나 많아요. 라벨만 봐가지고 내가 그 와인이 어떤 맛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와인의 맛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 아로마, 부케, 탄닌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저러한 향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맛을 먹어보기 전에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막 쭉 써놓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인 업계가 이런 훌륭한 도구를 준비한 겁니다. Heavy, Light, Sweet, Dry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다들 보셨죠? 참고로 저는 상남자니까 헤비하고 드라이한 거 마십니다. 이게 고기랑 잘 맞더라고요. 자, 그럼 이걸 고기에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운영하는 아침목장이라는 브랜드는 국내에서 그래도 화시구, 칙소 이쪽 키워드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화시구라든가 칙소라든가 그런 게 대충 어떤 개념인지는 나중에 설명할 영상을 따로 만들긴 할 텐데요. 그나마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들 중에서는 제가 서울대에서 강연했을 때 찍었던 조악한 영상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근데 그냥 지금은 그런 게 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도록 하죠. 제가 배송할 때 넣어서 보내는 홍보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 그림에는 객관적인 검증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그냥 순전 제 개인적인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깔끔한 맛과 풍부한 맛, 질김과 연함, 이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다른 관행농으로 키우는 일반 한우들에 비해 풍미가 더 강하다, 그리고 연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상남자 제 아버지 아니랄까봐 그 키우는 소도 이렇게 풍미가 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위스키랑 와인이지. 물론 우리 소고기의 맛을 설명하기에는 이렇게 단순한 표현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스키나 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 2개만 남기고 다른 건 다 쳐내야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풍미와 연도 이 2가지 기준을 놓고서 생각을 한 거고요. 이런 시도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축산업계에서 최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예전에 뭐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 있으면 제보해주세요. 뭐 제가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꼭 대박이다 싶은 아이디어 떠올라가지고 보면 이미 있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에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도구를 우리 농장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농장들도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농가 대부분의 현실은 그냥 사료회사에서 짜맞춰준 프로그램대로 그냥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정말 소수의 철학을 갖고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농장도 있고 발굴도 하고 유통하고 식당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장에서 키우는 소들의 그 특징,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거를 보통의 농장들이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전국의 농장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발굴을 해야지. 그 어느 농장이 어떤 철학을 갖고 키우는지,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 어떤 환경에서 키우는지, 그리고 그렇게 키운 고기가 어떤 맛의 특징을 나타내는지, 뭐 이런 것들. 저는 축산업계에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스키가 그러했고 와인도 그러했듯 고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애주가이자 꿈꾸는 백정 고든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